자, 시작하자. 뭘 가져? 자, 지수 방정식 한번 해볼게.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야, 지수 방정식은 어렵지 않지. 우리 이제 지수 함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한번 문제를 보자고. 너무 재밌다. 남자친구. 자, 여기 316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가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지수를 비교하니까 지수 방정식이겠지 뭐. 그래서 이제 8의 x 거듭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지수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밑값이 같아야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밑이 8이고 얘는 2니까 얘는 2의 3x 거듭제곱 써주고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써주고, 그럼 이제 3x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여기 나오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모든 식을 해볼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3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앞에 거에 비해서 너무 쉬운 문제야. 317번으로 3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지수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갖고 하는 거거든.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한번 볼게, 지워볼게. 지금 4의 x 거듭제곱하고 4의 2-x 거듭제곱이 10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데 4의 x 거듭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은 10 이렇게. 그럼 이제 4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은 분모에 있는 애니까 양쪽에 4의 x 거듭제곱을 곱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4의 x 거듭제곱 곱했으니까 4의 2x 거듭제곱 더하기 16은 4의 x제곱도 여기도 곱하면 10 곱하기 4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항을 하면 4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4의 x 거듭제곱 더하기 16은 0. 그럼 얘가 2하고 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4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2하고 4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8은 0. 자,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4의 x 거듭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한 건데, t로 치환을 하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은 0 이렇게 잡아서 2하고 8로 인수분해한 모양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얘를 이제 굳이 t로 치환하지 말고 그저 얘가 그냥 4x에 곱하기 4x, 얘는 이제 4x가 10개, 16개 이렇게 잡아서 이 상태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이 정도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굳이 우리 치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럼 이제 4의 x 거듭제곱이 2이거나 4의 x 거듭제곱이 8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봐봐. 이 둘 중에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둘 중에 베타가 알파보다 크죠? 그럼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겠지. 그럼 이제 4의 알파 거듭제곱이 2야, 4의 베타 거듭제곱이 8이야.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4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요걸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4의 베타 거듭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다가 얘를 나눴으니까 4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다. 이렇게 구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x값을 구하는 건데, x를 로그 3인 2라고 이렇게 밑이 4인 로그를 양변에 붙여서 여기서 x는 로그 3인 2, 자 똑같은 원리로 x는 로그 3인 8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제 이게 x고 이게 x인데 두 개의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둘 중에 당연히 로그 3인의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크죠? 그러니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야.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래. 로그 3인 8 빼기 로그 3인 2야. 그러면 로그 3인 4가 되면서 1이 나오죠. 1.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뭘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마음인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계산이 좀 간단한 반면에 생각하기가 힘들고,
요거는 아무 생각 없이 풀지만 이제 로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의 계산이 완벽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이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제 12번에서 12번 유형에서 325번 문제 볼 건데요. 어딨어? 325번. 자, 이제 연립방정식 나왔네요. 얘는 이제 치환을 얘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는 게 좀 너희들 보기 좋을 것 같아. 일단 2의 x 거듭제곱을 뭐 라지 a, 3의 y 거듭제곱을 라지 b 이렇게 잡아요. 라지 b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2의 x 거듭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거듭제곱이니까 2분의 1a 이렇게 쓸게. 그럼 얘는 이제 3 곱하기 3의 y 거듭제곱이니까 3b는 11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는 이제 4 곱하기 a, 이게 왜 4a 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치? 왜 4a 되는지 알겠지? 책임이 진짜 얘기 안 하네? 네? 왜 안 되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3의 y 거듭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니까 3분의 1 b는 15 이렇게 되잖아. 뭐 두 개를 이제 정리하는데 뭐를 곱하느냐는 부의 마음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9 할까? 9? 싫어? 내가 마음대로. 9 곱하면 4고 36a 마이너스 3b 9를 곱하면 135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더하면 2분의 72니까 73a는 두 개를 더하면 뭐나 146이야?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이제 146이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나오면서 a는 4가 나오죠. 그래서 2의 x 거듭제곱이 4니까 2의 제곱이고 x는 2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4니까 a에 4를 넣어주면 2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3b는 11 이렇게. 얘가 2니까 3b는 9, b는 3, b는 뭐야? 3의 y 거듭제곱이다. y는 1 이렇게 나오네. 그쵸?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답이 틀렸죠. 왜 틀렸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답을 봤어요.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x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답 5번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지금 칠판이 여기까지 쓰면 나오냐? 거기 네. 딱 여기까지? 아니요 조금 더 오른쪽. 여기? 네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보이겠네? 네.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네. 아, 그러네. 안 보이는 거잖아. 그지? 알았어. 좋네요. 자. 뭐고? 사랑하는 교회가 됐다고?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맞나 이거? 아니 327분 짜는 것다. 5대 327. 자, 다음 모든 그래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함수하고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성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성질하고 또 자동적으로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1이 아니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밑값이. 맞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수 방정식은 굳이 0보다 작아야 될 필요도 없고 굳이 1이 아닐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걸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근데 밑값이 x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x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x가 음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니까 x는 음수가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그지?
그럼 이제 저 값을 바꿔볼 건데 x값이 뭐가 나왔든지 지수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x에 x 플러스 8은 그대로 써주고 x에 2x 여기까지 써주는 거는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그죠? 밑값이 지금 같아진 상황이죠. x가 뭐가 나왔든 뭐 넣어주면 같은 건 맞으니까 그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밑값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밑값이 다르더라도 얘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슨 말이야? 밑값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지 x니까. 그러니까 x가 0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x가 1인 경우하고 x가 1이 아닌 경우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한다고요. 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나오더라도 얘는 같아질 수밖에 없죠. 내 말이 이해가요? x가 1이야. 1이면 뭐 1에 100제곱을 하나 1에 마이너스 3제곱을 하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다르더라도 얘가 같아지는 x값은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항상 1을 만족한다. 그래서 1의 9제곱은 1의 제곱이랑 같아가 되는 거니까 그죠? x가 1일 때는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건 x값이에요. x값.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닐 때를 봐줘야 되는데 x가 1이 아니라면 어쨌든 밑값은 1이 아닌 어떤 값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8이랑 2x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랑 넘어가니까 x는 8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하고 8을 더해서 불안한 값을 얻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수 방정식에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이 미지수로 표현되는 문제죠. 밑이 미지수로 표현됐을 때는 밑값이 1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1이 되느냐 1보다 크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밑값이 같게끔 x로 표현이 됐을 때는 1인지 아닌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얘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 8이라는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걸 빼먹는 거죠. 요거를 지금 함수로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330번 문제 볼게요. 얘는 이제 지수 함수로 풀는 문제인데 봐봐 이거 좀 잘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그 겨울방학 때 수투를 배운 친구는 그죠? 요거를 좀 잘 이해가 갈 거고 물론 이제 영빈이나 재현이 뭐 이런 친구는 빼고 수투를 잘 안 배웠으니까 이제 수투를 안 배운 친구들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잘 봐봐요. 얘가 2차 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3의 x 거듭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t로 치환하면 t제곱 있고 얘는 이제 3의 x 거듭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있고 얘가 a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판별식을 쓰면 망해요. 왜 판별식을 쓰면 망하냐면 얘를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하게 그냥 판별식을 써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얘를 이제 t축이라고 놓고 얘를 이제 y축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2차 함수를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x축, t축하고 만나는 근이 두 개가 발생을 하면 두 개의 근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끼리는 0보다 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t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즉 얘를 치환해 놓고 보니까 얘가 두 개의 식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t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라는 얘기냐면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죠? 얘도 어차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이 3x 거듭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뭐가 발생을 하냐면 범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범위가 발생을 하냐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발생을 해요. 그지 연아? 알겠어? 3의 x 거듭제곱을 t로 잡게 되면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t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얘가 판별식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있어서 두 개의 점을 지나가요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이 그래프 자체는 여기서만 존재를 하니까 만나는 점은 하나에서밖에 발생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t값이 양수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써야 되고 여기는 양수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틀려요. 그럼 양수인 조건을 포함을 하려면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그죠? 근의 부 근의 부호를 판별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써야만 얘가 답이 나온다고요. 말이 가시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처럼 이런 조건을 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로 풀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배웠던 겨울방학 때 수2에서 배웠던 얘를 하나의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3t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0과 3을 지나가는 함수니까 얘의 그래프가 0과 3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죠. 왜 이쪽이 그려주지 않았냐면 t가 0보다는 큰 범위에서만 존재하니까 이쪽에서 끊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a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상수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y는 a거든요. 맞죠? 그럼 요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0보다 작아야 하면 a는 요가 꼭지점이죠.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은 2분의 3을 넣은 점이죠. 2분의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는 요 두 개의 조건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번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양수인 근을 가져야만 한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건 함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방정식적 접근을 본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완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치환해서 보는데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3의 x거듭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발생한다는 걸 잊어먹었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에 빠져버리니까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요 방식을 풀거나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해서 두 개의 함수를 놓고 봤다면은 범위가 나왔어야만 그래프를 풀어야 된다는 거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선생님이 얘기해 줄 부분은 뭐가 있냐면 좀 너네가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한다면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3의 x의 거듭제곱 관련된 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거고 얘는 2차 방정식, 즉 다시 말하자면 2차 함수에 있는 부분이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수가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얘는 2차 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갖는 건데 아무리 치환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두 개의 근을 갖는 거랑 얘가 두 개의 근을 갖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합성함수의 의미에 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3의 x 거듭제곱이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란 말이에요. 1대1 함수. 즉 다시 말하자면 3의 x 거듭제곱이 t라는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온다면 x라는 거는 오직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t라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면 그 t에 해당하는 x의 값도 오직 하나씩 존재하니까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웠던 합성함수까지의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얘를 이해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지수함수를 1대1 함수라는 걸 또 배우고 치역도 얘기하고 정역도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했을 때 얘가 만나는 점, 얘와 얘가 만나는, 얘는 이제 사실상 보면은 y는 3의 x 거듭제곱과 t는 3의 x 거듭제곱은 축 자체가 y축이 t로 바뀐 것 뿐이거든요. 내 말이 이해가요? 그럼 어떠한 x 값을 넣어서 t가 나오는 값은 1대1 함수잖아.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t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그러면 어떤 x를 넣어서 나오는 t의 값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떤 x를 넣어서 나오는 t의 값은 오직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t의 값이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에 대응하는 x 값도 하나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대응하는 t의 값도 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요 함수랑 요거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점을 찾아본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합성함수까지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랬기를 바라지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거 좀 이해했으면은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얘들 어디까지 이해를 하는지. 334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수 함수를 왜 먼저 얘기하고 지수 부등식을 얘기하냐면 지수 함수가 밑값이 1보다 큰 경우하고 1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밑값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클 거고 밑값이 1보다 작다면 지수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클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얘를 봐봐요. 6분의 1하고 36분의 1이니까 밑값을 일단 갖게끔 만들어줘야죠. 6분의 1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잡고 36분의 1은 6분의 1의 제곱이라고 잡으면 6-4x 이렇게 잡더라는 거야. 근데 얘가 결과가 이거보다 작대. 근데 밑값을 보니까 밑값이 6분의 1로 1보다 크면 작아요. 작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1이 6-4x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넣어주는 애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왜? 감소함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수 방부등식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밑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별거 없어요.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5, 그럼 x는 6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오고요. 그럼 선생님 저는 밑값을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분의 1 자체를 6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라고 바꾸면 6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6의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밑값이 1보다 크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4x 마이너스 6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이항을 해서 보면 6x가 5가 되니까 동일하게 x는 6분의 5보다 크다는 답이 나와요. 너무 당연하게도. 내 말이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밑값을 1보다 크게끔 만들어 놓고 풀든가 아니면 이제 그대로 봤을 때는 밑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재현이 정신 차려. 자, 340번 문제.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조건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얘도 이제 치환을 이용해 볼게요. 치환 굳이 이용 안 해도 되는데 할까 말까? 치환해? 하지 마? 네.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얘라는 얘기는 해요 말아요? 해요. 판별을 할까 말까? 알겠어. 판별을 하지 말래. 자, 그럼 봐. 3, 얘는 3의 2x 거듭제곱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3의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 거듭제곱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고 됐고, 그럼 얘는 자 봐봐 3하고 9하고 1하고 이렇게 되면 3, 9, 27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3의 3x 거듭제곱 마이너스 1하고 3x 거듭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쓴 거냐면 선생님이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 3의 x 거듭제곱 자체를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맞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의 x 거듭제곱이 9보다는 작고 3의 x 거듭제곱이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의 x 거듭제곱이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이제 큰 거 사이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3의 x 거듭제곱 3의 제곱 그럼 밑값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는 그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값이 하면이니까 0과 1이 있죠? 다 더하래요. 1입니다. 1. 너네 왜 떨어져 앉았어? 10개 쓰나? 아니야, 쟤네 지금 서로를 의심하는 거야. 코로나 의심하는 거. 코로나 의심. 야, 4월 6일 설마 계약이 좀 밀리진 않겠지? 1, 2년 9월. 야 근데 진짜 그럼 어떡해? 수능은 어떡해? 고성. 그럼 너네 1년 끓는 거죠, 그냥. 다 같이 뽑잖아요. 이제 아니 그냥 우리 위로는 또 그러니까 니네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끓는 거고 아 근데 그러면 좋겠다. 뭐 좋게. 20년 그러면 아, 학교 1년 더 다니니까 좋겠어요. 오, 그러네. 그럼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인이니까 막 담배 사고 술 마시고 그치? 영빈이 같은 경우에 막 도박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성인이라고 막 토토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겠다. 얘 진짜 그렇다. 그러면 진짜 복잡해지겠다. 그렇죠. 자, 여기 볼게. 자,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일단 0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얘가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x값이 1인 경우 하고 x값이 1보다 큰 경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등호가 사실상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을 때는 2번은 이제 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어. 꼭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넣어봤어. 자, 일단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봐볼게.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냥 뭐 3x-2하고 x 플러스 4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뀔 거 아니겠니? 지수를 딱 비교를 했는데 알겠죠? 밑값은 이제 고정이니까 x 똑같아. 그럼 지수를 비교를 해야지 했는데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내려갈 거 아니야. 쭉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작은 애가 크겠지. 이렇게 바꾼다고. 그럼 얘를 이항을 하면 2x가 6이야. 그럼 x는 3보다 작다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 포인트를 봐봐요. 얘가 답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항상 범위값이에요.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답은 뭘까요? 3보다 작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답인 거죠. 이해가죠?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하고 계산을 했어. 계산했더니 답이 x 3보다 작아야 하는데 라고 나온다면 얘가 답이라고. 여기서 출발을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말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야, 영빈이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네. 야, 영빈이는 남자야 라고 하고 막 했는데 답이 뭐였냐면 영빈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당연히 답을 뭐라고 해야 돼? 영빈이 남자라고 얘기를 하겠지. 사람 안에 남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갔다면 당연히 이게 답이 될 거라고. 그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얘들아 바보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바보들끼리 서로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 아니 하지 마요. 하지 마. 해주세요. 너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아 해주세요. 아 그래? 재현이 계속 자고 있었어. 재현이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재현이 계속 옆에서 자고 있었어. 자른지 아 근데 이거 못 3주 2주 됐다. 3주 됐다. 그럼 봐봐. x가 1일 때는 1일이 뭔 지랄을 해도 1보다 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모순이죠. 네. 1은 항상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여기가 등호가 있는 문제였다면 x가 1이 포함이 되는 건데, 그죠? 여기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은 안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 얘기했죠? 1이 2보다 크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어떤 같은 애는 같은 애보다 크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x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이제 부동호가 바뀌니까 요거 계산은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면서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반대로 x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다 되는데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얘가 답이 되겠지, 얘가. 그러면 이해가죠? 요 전제 조건 안에서 이러한 답을 얻으니까 얘와 얘를 만족하는 얘가 되는 거잖아. 답은 이거랑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사실상 342번 같은 문제가 지수분식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4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 x래. 근데 이제 지수는 x의 값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x에 아무거나 막 넣었더니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의 x 거듭제곱을 요번에도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 건데, 치환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쓴다고. 됐지? 그러면 2의 x 거듭제곱이 t가 나왔으니까 얘가 t제곱, 자 2의 x 거듭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니까 2의 x 거듭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4 마이너스 4t 더하기 k가 0보다 커나 같대. 이렇게 나와버릴 거라고. 맞아? 이해가죠? 요 정도로 써줘야 돼. 요 정도는 지금 2단계에서 여기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를 2의 x 거듭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지금.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해. t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되네.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작네. 등호가 있는 0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하고 싶지.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왜 안 된다고 아까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갔잖아? 그지? 그럼 어차피 그래프는 0보다 큰 데서만 존재하니까 0보다 큰